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2위를 지금부터 차례로 만나볼게요. 이 고발 사주 의혹에서 뻗어나간 그 얘기, 야당에서는 이제 박지원 게이트다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 8월 11일에 이어 8월 말에도 박지원 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장소 역시 지난달 11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사실 밝히기도 좀 민망하지만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시 가서 뵌 것뿐입니다. 8월 11일에 만나셨던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또 하시는 말씀이군요. 네네. 뉴스버스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셨고요.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남, 8월 11일 해당 호텔 만남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저희가 시간대로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 8월 10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모텔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 그런데 9월 2일 그리고 8월 말, 특히 8월 말 박지원, 조성은 두 사람이 또 만났다. 일주일여 뉴스버스 첫 보도를 앞두고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자주 바뀌는 공익신고자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 또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조성은 씨는 본인이 직접 출연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월에 박지원 원장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11일 모 호텔 38층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한 셈이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뉴스버스에 보도가 있기 직전에 다시 한번 국정원장과 만난 셈인데 일단 1차적으로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인가, 이렇게 만나기 쉬운 사람인가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것 같고요. 시기를 조금 특정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 8월 11일의 만남 같은 경우는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 조성은 씨가 이 여러 가지 텔레그램 100장 이상을 급하게 다운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었죠. 왜 굳이 국정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전날에 부랴부랴 텔레그램 자료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0장 넘는 이 사진 파일 등을 다운받았을까? 그 다음 날 만난 박지원 원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만남 일정도 참 공교롭습니다. 공교롭게도 뉴스버스에 보도가 있기 직전인 8월 넷째 주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하기 위한 시점이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해봐도 딱 좋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성은 씨의 말이 자주 바뀌는 것, 그리고 8월에 만난 두 차례의 시기 모두가 뉴스버스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에 점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성은 씨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박지원 원장님은 9월 달에는 또 다시 만나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네. 8월 11일 이후에 추가로 만난 그 적이 이후로는 한 번도 없어요. 추가로 만난 적이 제가 없고. 그냥 국내에 있을지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런 인터뷰를 했고 그런데 일단 본인도 다시 시인을 했고 물론 말이 한 번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제보와 공익신고가 다 거짓일 수는 없겠지만 양준호 대변인 신뢰감에는 조금 흠집이 난 겁니까? 당연히 이 신뢰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흠집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니 그 국정원장과의 만남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인 만남이었고 이러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왜 굳이 이 만남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혹 자체로도 이제 명명백백히 수사가 이루어져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그와 별개로 왜 지금 야당 경선이 시작되고 있고 그 경선이 지금 가열차게 시작되는 측면에서 이런 의혹이 터졌는가? 이 시점에 대해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개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온 거거든요.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사실관계 의혹과는 별개로 이 박지원 원장의 개입 사건도 분명히 따져 밝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 제기까지 했습니다. 화면을 잠시 만나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9월 8일 저녁에도 둘이 또 만났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9월 8일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절차를 하루 종일 참관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포렌식 내용이 많아서요. 뭐 하루 종일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올해만 3번 만났는데 9월 8일에 또 만난 거 아니냐. 조성은 씨는 아니다. 9월 8일은 수사기관에 하루 종일 포렌식 참관을 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만남 횟수는 또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도 있는데 김관욱 교수님, 네. 야당에서 계속해서 언제 또 만났냐, 뭐 9월 8일에 만났냐, 혹은 의혹 보도 일주일 전에 만난 건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려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뭔가 지금 박 전 원장이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증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자료들은 다 뉴스버스에 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 전 원장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색이 국정원장인데 뭔가 공작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접하게 할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경호원도 알고 또 호텔 뭐 로비 같은 데서 이렇게,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의 본질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조성은 씨의 말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사람의 말을 갖고서 믿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죠. 결국엔 고발장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같은 고발장으로 미래통합당은 고발을 했는지, 이게 이제 사실은 고발 청탁 고발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증거로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 조성은 씨의 말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은 3번을 만났던 해당 호텔에서 100번을 만났던 박 전 원장이 직접적으로 야, 이 제보 이거 저거 좀 얘기를 해볼까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 사주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공작을 하는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엄중한, 이제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정치 개입되고 선거 개입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밝히려면, 그렇게 주장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직접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이 그런 사안 갖고서 저렇게 움직일까, 모든 사람이 보는데 저는 그 가능성 좀 낮게 보죠.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편 제보자 조성은 씨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 윤지호가 새로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익을 추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비밀이잖아요. 제가 뭐 가해자 범죄자예요? 네, 당연히 맞고서야 하죠. 그 죄가 없는데. 사기꾼 들여놓고 의인이라고 막 추측에 쓰더니 사기꾼인 게 들통이 나자 도망가게 사실상 방치해놓고 잡아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제2의 윤지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저희가 화면을 이래저래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도원 의원님도 야당의 주장처럼 조성은 씨가 제2의 윤지호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세요? 동의라기보다는 뭐 비슷한 점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호 씨가 친구였다는 이제 고 장자연 배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선거 관련된 뭐 이른바 뭐 상남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옹호를 하면서 이슈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이 사건도 처음에 제기된 의혹이 좀 과장된 것 같고 실제로 밝혀진 게 없다. 이런 점이 뭐 비슷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제보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조성은 씨고 당신은 윤지호 씨지만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행동도 조금 그 불투명한 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윤지호 씨가 그 캐나다로 출국을 하면서 이 문제가 뭐 사실상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조성은 씨도 출국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기에 착안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 윤지호 씨 문제는 뭐 귀국하지 않으면 더 수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고발 사주 내지는 제보 사주는 수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감찰이나 이걸 통해서 사실이 뭐 밝혀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죠?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자꾸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 그게 다스는 누구 것이냐, MB 때 지향했던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걸 뭐 일종의 유행을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2의 윤지호,
저는 윤지호 씨가 증거가 있었나요? 지금 조성은 씨는 증거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단 제2의 윤지호라고 얘기하려면 증거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돼야만 우리가 저건 거짓일 수 있어. 뭐 그렇게 좀 생각을 들지. 여기 분명히 고발된 것 동일한 것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2의 윤지호다, 거짓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당, 미래통합당의 후신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인데 거기에 대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 고발한 것이 사실 청탁받아가지고 한 것이라면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조성은 씨의 과거 행적까지 묻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조성은 씨라는 분, 이분의 행보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국세, 직원 월급 이것은 체납하면서 1억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용산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말씀 맞죠? 그러니까 본질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이 핵심 증거가 있다면 조성은 씨에 대한 여러 논란은 수그러들 수도 있는데 반면 야당에서는 임금 체불 논란, 고급 외제차 논란, 여의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야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선 이걸 단지 메신저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데 메신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메시지를 낸 의도 역시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익신고를 하겠다고 더군다나 대선판을 흔들 만한 이러한 제보를 하겠다고 나왔으면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 제보나 메시지 자체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본인 스스로 검증받을 만한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임금체불 논란에 대해서 지금은 회사가 다 정리됐다고 말하지만 전직 직원들이 계속해서 월급 한번 제대로 제때 받은 적이 없고 이 체납 같은 경우 때문에 회사 내내 공경에 처했었고 그리고 이 고급 외제차 같은 경우도 돈 열심히 벌어서 자기 사업 잘 됐으면 외제차 탈 수도 있죠. 그런데 세금 체납되고 직원들에게 월급 제때 못 주는 상황에서 1억이 넘는 차를 타고 갑자기 고급 맨션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박지원 원장 국정원 취임한 이유다? 이러면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또 다른 벤처 회사가 등장을 했는데 회사 차원에서 조성은 씨에게 이 법인 차량으로 외제차를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성과나 이런 걸 보지 못했다. 회사에서 투자한 만큼의 어떤 이 성과라든가 투자금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조성은 씨가 과연 그동안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고 박지원 원장 같은 거물들과 연결고리를 맺어왔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난 만큼 저는 앞으로도 이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장 평론가님 말씀 중에 그 조성은 씨와 같이 조성은 씨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계속해서 제가 기사를 다 읽어보진 못해서 계속해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금 체불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을 할 때 월급이나 4대 보험 같은 경우가 미납되었었다고 과거의 경험을 말한 것이죠. 그런 기록들이 이 블라인드라고 하는 익명 앱 등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때 월급 제때 못 주고 세금 체납했던 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는 그 조성은 씨의 사업가적 자질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형편없었느냐 이런 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다만 이 고급 외제차 논란을 해명할 때 이번에 젊은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해명이. 이거는 본인을 어떤 젊은 여성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12일에 본인의 SNS에다가 본인이 이제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뒤에 배우가 뒷배가 있는 거라고 자꾸 추측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물타기 방패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제 그 젊은 여성이 아니라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논리로 책임을 져야지 자꾸 이렇게 사회적 약자 방패를 들고 와가지고 물타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